22페이지입니다. 자기계발 능력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기계발 능력은 사실은 필기 과목으로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자기계발 능력을 보지 않을 경우 대체로 그러니까 하나의 대체 평가로 인성검사를 치르죠. 인성검사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적성, 성격, 감정, 성향 이런 것들이 그 평가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것들은 다 면접관들한테 주어지죠. 그럼 면접관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그 평가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뭐 이런 중요한 그 평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또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4차 혁명 시대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외부로부터 역병이 와서 코로나라는 역병이 와서 지금 두 개가 폭발적인 상황들을 만들고 있어요. 두 개가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4차 혁명 시대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너무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한 직장을 들어가서 60세까지 직장을 다니고 이제 은퇴를 해서 은퇴 이후의 생활을 하는 이런 삶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서점에 가보시면 초예측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책 제목 초예측인데 기억을 해두세요. 초예측. 여기 보면 세계의 그 석학들 뭐 예를 들어서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 이런 전 세계의 그 유명한 석학들이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쓴 내용인데 이 중에서 보면 자기계발과 관련된 굉장히 좀 놀라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됐죠. 풀타임 교육을 받아요. 풀타임. 그리고 풀타임 근무를 해요. 그리고 풀타임 은퇴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풀타임 교육을 받고 잠깐 근무를 해. 그리고 또 잠깐 교육을 받아.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서 근무를 해. 또 세상이 빨리 바뀌어. 그러면 또 그만두고 또 그만두거나 또 중간에 어떤 또 교육을 받아. 새로운 걸. 그리고 또 새로운. 이걸 평생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계발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게 앞으로 우리 생존과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일단 그럼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직장 생활에서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 직장인으로서 자기계발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직장과 상관이 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건 내가 오랫동안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어. 그 조직에서 내가 월급을 받고 내가 기여를 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자기계발하는 건 오로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업무 성과. 이건 외워두세요. 그래서 일단 기존 능력이 요만큼인데 자기계발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그럼 업무 목표도 뭐 달라지고 이러겠죠. 근데 이 중간에 다 이게 뭐겠어요? 관련된 내용은 업무 성과입니다. 어쨌든 그림으로 나오든 말로 설명을 하든 직장에서의 자기계발은 다 업무 성과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자기계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왜 자기계발해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 영상으로 듣고 있는 것도 자기계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계발의 주체는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계발하는 거잖아요. 그거 대신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계발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작되어 은퇴를 할 때까지 아니에요. 이건 평생이에요. 죽기 전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훨씬 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죠. 그래서 계속 일도 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아마.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세요. 다 이런 거 헷갈려. 이게 맞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자기계발은 개별적인 과정으로서 개별적인 과정이죠. 자기계발을 통해 지향하는 바, 선호하는 방법 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일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요거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게 가장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예요. 이걸 하위, 이걸 이제 상위 욕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 개발, 자기 실현이 있는 거야. 하위 욕구 맨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자기 개발하기 전에 배고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어떤 배고픔 등과 같은 하위적인 어떤 욕구, 본능, 이게 해결이 돼야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개발 제일 위에 있는 자아 실현, 이런 것까지 간다는 거죠. 이게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에요. 인간의 욕구는 5개의 계층적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욕구의 상위 욕구로 순차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간대요. 욕구가. 배고픔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욕구가 생기는 줄 알아요? 좀 안전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집을 찾아. 그래서 집을 딱 찾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안전까지 이제 해결이 됐죠. 배고프지도 않고 안전했어. 그 다음에 뭐 하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를 맺고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돼서 그 다음에는 존경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막 존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하는,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5가지를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하시면 되지. 자, 어쨌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인데 하위 욕구가 완벽히 이것 때문에 안 맞아요. 충족돼야 상위 욕구로 이동된다. 어느 정도 충족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벽히 때문에 안 맞고요. 자기개발과 관련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5단계 중 맨 마지막. 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욕구의 강도는 약해지며, 배고픔이 충족되면 이 배고픔에 대한 욕구는 약해지잖아요. 충족된 욕구는 동기 유발 요인으로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이제 배고픔은 잊혀져. 물론 또 배고프면 또 생각나겠지만 일단 배고픔이 해결되면 잊혀지고 그 다음에 뭐 안정, 존경,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게 생각난다는 거죠. 욕구는 상위 욕구로 단계적으로 전진할 뿐 하위 욕구로 퇴행하진 않아요. 이것도 이분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배고픔 안정 이렇게 올라갔다 갑자기 자기개발하다 이렇게 밑으로 뚝 떨어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다음 중 자기개발에 어려움을 주는 장애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장애 요인. 여러분도 자기개발 하고 싶잖아. 근데 왜 안 돼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기개발을 하려는 걸 막는 요소. 여기에 보면 3번이 해당되지 않는 건데요. 이 4가지는 교과서에 아주 중요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익히셔야 돼요. 자, 일단 욕구와 감정이 작용해서 자기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배고픔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제한적으로 사고해. 사고의 폭이 좁아. 그래서 자기개발을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거나 모르거나 뭐 이런 거죠. 문화적인 장애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개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또 자기개발하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4가지는 잘 익혀두시고요. 요거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자기개발 어려움을 주는 장애 요인과 관련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자아인식이 있죠. 이 자아인식에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요. 검사 같은 거 있잖아요. MBTI 디스크,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니어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개발 능력의 자아인식 부분에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신 여러분 적성검사를 보는 거예요. 인성검사나.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자아인식을 통해 가지고 쓰는 효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 보면 사실 자존감 상승이랑은 큰 관련은 없습니다. 일단 자아정체감, 성장욕구 증가, 자기개발 방법 결정, 개인 및 팀의 성과 향상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내면적 자아하고 외면적 자아가 나오거든요. 외면적 자아는 보여. 뭐예요? 키.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에 대한 키, 나이, 외모 이런 것들은 보이잖아요. 이런 게 외면적이에요. 그러니까 5번이네. 내면적 자아는 안 보여. 여러분들 성격은
지내봐야 알지 성격도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적성, 성격, 흥미, 가치관. 이거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면적 자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속 안에 있어. 8번 볼게요. 대기업에 근무하는 최 대리는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팀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자 몇 가지 질문 마련해봤어요. 이럴 경우 질문 어떻게 하겠어요? 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의 장점은 뭐예요? 전 뭘 고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의 저의 장단점을 상대방한테 묻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둔다면 나는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해야 될까? 이거 나한테 묻는 거네. 금방 찾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이 과목의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되면 어려운 건 없어요. 다음 중 성찰. 성찰은 뭐죠? 이거 반성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하루의 일과가 끝났어.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이제 자기 전에 한번 되돌아보는 거지. 이거 많이 하셨잖아. 여러분들 지금 NCS 공부하면서도 성찰하셔야 돼요. 그냥 피곤하다 자자 이게 아니라 자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봐. 오늘 내가 스터디를 하면서 A라는 친구한테 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좀 심했구나. 그리고 나는 오늘 사실 문제를 좀 이렇게 했는데 안 풀린다고 내가 너무 투정을 한 것 같아. 내일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죠. 자기를 이제 되돌아보는 거죠. 왜 해야 돼요? 성찰을. 2, 3, 4, 5번. 정답은 1번인데요. 다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노하우가 축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 제공, 신뢰감 형성의 원천 제공, 창의적 사고 능력 개발 기회 제공, 이게 교과서에 100% 있는 내용이고요. 경력 개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거는 좀 거리가 멀죠.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5번 같은 경우 있죠. 성찰하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교과서 내용에 있는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성찰을 한다고 창의적인 이 사고 능력 개발 기회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문제는 교과서에 의하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서 만났는데 5번 선지를 만났다 그러면 성찰하고 창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걸 5번을 찍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교과서에 의하면요. 근데 교과서에는 성찰과 관련이 되는 내용의 창의적인 사고 능력 개발 기회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과서 문제는 헷갈려 애매하기도 하고 좀 1번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해. 성찰하면 경력 개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항상 교과서에 의하면. 그래서 이 4가지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도 보면 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다 그런 내용이죠. 교과서에 의하면. 10번. 중견기업의 신입사원이 귀하는 입사동기 HA 수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걸 보았어요. 1번 귀하가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일이 잘 진행되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지? 이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유지하게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는 이번 일 중 다르게 수행했다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성찰하는 거잖아요. 성찰을 하고 있군. 이런 거죠.